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 초반대로 내려왔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마지막 거리 두기가 시행된 가운데 백신 접종률도 일상 회복 전환 기준치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도내 구석구석 관광 테마골목 육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부터는 의정부 부대찌개 거리에서 골목 투어 상품과 체험 행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두천시가 아동학대 의심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시청 사회복지과에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24시간 긴급 전화를 설치했습니다. 연천군이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신고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 내에서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자, 이 노래 제목처럼 가을이 벌써 잊혀진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집 나간 가을이 그리워요. 네, 그러게요. 저 올해 단풍 구경 한 번도 못 갔는데 벌써 겨울이 온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저도 네. 단풍 구경 한 번도 못 갔네요. 그렇죠. 아침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곳도 있고요. 네. 또 대구에서는 심지어 얼음까지 관측됐다고 해요. 맞습니다. 이런 때이른 한파에 시민들 모두 오늘 보니까 두툼한 겨울옷 입고 나오시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네, 저도 오늘 코트 입고 왔거든요. 네. 지구가 참 더워진다고 온난화 걱정이다라고 얘기하더니 되려 네. 더 추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사실 이 바로 온난화 때문에 북극에 찬 공기가 내려와서 추워진 거라고 하네요. 네, 이 가출한 가을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일회용 컵 같은 거는 최대한 쓰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번 10월 한파가 올겨울 맹추위의 예고편이라고 합니다. 단단히 대비하시고요. 탄소 줄이기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 만큼 오늘 뉴스라도 좀 따뜻한 소식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요. 네. 헬로티비 뉴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예, 먼저 첫 소식으로 우리 지역의 코로나19 발생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65명으로 일주일 만에 하루 확진자가 300명대로 낮아졌습니다. 시군별로는 안산시가 52명으로 가장 많고 의정부 8명, 포천 3명, 연천 2명, 양주와 동두천이 각각 1명입니다. 의료기관의 치료병상 가동률은 69.1%로 전날보다 1.7%포인트 올랐으며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66.3%를 보이고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 11곳의 가동률은 52.9%로 전날보다 0.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예, 전국의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 초반대로 내려왔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마지막 거리 두기가 시작됐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백신 접종률도 일상 회복 전환 기준치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에서는 105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기 시작했던 지난 7월 7일 이후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수도권 확진자 수도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비율입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을 합해 모두 794명의 신규 환자가 나오면서 전체 확진자 중에서는 77%를 차지했습니다.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방역수칙은 일부 완화됐습니다. 일상회복 전환 전 마지막 거리두기입니다.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를 유지하면서도 백신 미접종자는 오후 6시 전후 구분 없이 4명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최대 8명도 가능합니다. 백신 접종률도 꾸준히 늘면서 전 국민 70% 접종 완료 목표에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완전 접종률 역시 64%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이번 주부터 16살에서 17살 청소년과 임신부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12살에서 15살 청소년들의 접종 예약도 시작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료인들의 안전접종 관리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4차 유행은 진행 중으로 예방접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 방역 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일상생활을 단계적으로 회복하는 위드 코로나 정책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다만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과 함께 방역 수칙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네, 다음은 한 주간의 경기도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주간 경기도 시간입니다. 경기도 내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의 인력 확보와 교통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고급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해 공사비를 누락하는 수법으로 취득세를 탈루한 건축주와 시공사 대표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주간 경기도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기도 내 산업단지 입주 기업은 자산 총액 5천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가 도내 산업단지 입주 기업 13,0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97.1%가 중소기업으로 나타났으며 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 대기업은 0.5%에 불과했습니다. 고용 인원은 18만 5천여 명이며 이 가운데 생산직 노동자가 61.3%로 가장 많고 외국인 노동자는 5.6%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 기업 가운데 1,000여 개사를 표본으로 정책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분야는 인력 확보와 교통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산업단지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전담 컨트롤 타워와 노동자 삶의 질 향상 센터 설치 등이 제기됐습니다. 도급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했거나 공사 계약금보다 공사비를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적게 낸 건축주와 시공사 대표 10명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2018년 이후 시군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된 신축 건축물 취득세 과소 신고 520건 가운데 도급 금액을 누락한 43건을 조사해 5건의 허위 신고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건축물의 도급 금액은 162억 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누락된 도급 금액은 33억 원으로 해당 건축주들은 관련 취득세 1억 400만 원을 포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는 적발된 5건에 대한 건축주와 시공사 대표 등 10명을 지방세 포탈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이 서비스를 시작한 지 10개월 만에 누적 거래액 7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지난 11일 기준 배달특급 누적 거래액이 700억 원을 넘어섰다며 이는 600억 원을 넘긴 지 3주 만에 이룬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성장세는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배달특급이 포함된 점과 서비스 지역 확대, 소비자 프로모션 등이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현재 배달특급은 도내 27개 지자체에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으며 57만 명의 회원과 4만여 개 가맹점이 운영되고 있고 누적 주문은 276만 건을 넘었습니다.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가 건설 현장 129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공사 불시 단속을 실시해 41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소방공사 분리발주 위반과 감리원 공사 현장 미배치, 무허가 위험물 저장 및 취급, 소방시설 착공 거짓 신고 등이었습니다. 소방본부는 적발된 41곳 가운데 10건은 입건하고 23건은 과태료 부과, 20건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무등록 업체의 영업과 도급 계약 등 중요 기준 위반자에 대해서는 책임 규명과 사실관계를 철저히 수사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동두천시가 아동학대 의심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시청 사회복지과에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24시간 긴급 전화를 설치했습니다. 아동보호팀은 전담 공무원 2명과 사회복지 공무원 1명, 아동보호 전담요원 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 응급조치, 학대 여부 조사 등 아동학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동두천 지역에서는 지난해 95건, 올해에는 지난달 말까지 68건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습니다. 연천군이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신고 포상금은 무단 투기 행위를 발견했을 시 위반자와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한 뒤 군청 환경보호과 청소행정팀, 읍면행정복지센터 등으로 신고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지급합니다. 신고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 내에서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경기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구석구석 관광 테마 골목 육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달부터는 골목 투어 상품과 체험 행사 운영을 시작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관광과 김미순 지역상생관광팀장을 연결해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경기도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들었는데요. 먼저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경기도는 올해 관광지로서 상품 경쟁력이 있는 의정부 부대찌개 거리, 김포 만세로 군화리길, 화성 정곡리 마리나 골목 등 총 7곳을 선정하였습니다. 관광지로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마을 해설사 양성, 관광 마케팅 교육 등 주민 역량 교육과 벽화 개선, 전시 공간 마련 등의 사전 준비를 거쳐서 10월부터 골목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이 의정부 부대찌개 거리, 어떤 즐거움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가장 큰 즐거움은 역시 의정부 부대찌개를 의정부에서 직접 맛보시는 거고요. 의정부 부대찌개 거리는 60년의 역사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 기억에서 많이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부대찌개를 운영 중인 상인 12분의 골목 이야기를 인터뷰한 영상과 부대찌개 골목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사진, 신문 스크랩과 관련 영상들을 한데 모아서 의정부 퓨전문화관광 홍보관에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 홍보관에서는 부대찌개 만들기와 가게 정보를 가상현실로 체험할 수 있는데요.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과 연인, 친구들에게 즐거운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네,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감염 걱정에서 아직 자유롭진 않은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대비하고 있는 점이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의정부 부대찌개 거리 VR 체험 공간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시흥 오이도 바다거리 경우에는 여행객이 직접 자판기에서 조가비 체험 키트를 구매해서 빨간 등대 1층에서 개별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고양시 고양동과 김포 군화리 역사체험 골목 투어는 1회당 4명 이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프로그램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번 사업에 쏠리는 기대감은 지역 경제 부흥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경기도 관광 테마 골목 사업의 특징은 사업의 주체가 마을 주민, 골목 상인, 사회단체가 중심이 된 지역 협의체라는 것입니다. 사업 신청 단계에서부터 골목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과 상품 개발에 지역 협의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지금은 관광 분야가 많이 위축되어 당장 성과가 나타나진 않을지라도 역량이 있는 지역 주민분들이 있어서 골목은 다시 살아날 것이고 더불어 지역 경제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관련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기도 관광과 김미순 지역상생관광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두천시가 동두천 사진협회와 공동으로 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 11일까지로 공모 대상은 동두천시를 주제로 도시 경관과 자연, 축제 등을 촬영한 작품입니다. 동두천 시민 또는 동두천에 사업장을 둔 사진 애호가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 방법은 동두천 예총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공모전 입상자에게는 금상 50만 원, 은상 20만 원 등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동두천시가 겨울철 독감 유행에 대비해 만 65세 미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합니다. 예방접종은 오는 29일까지 동두천시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이 해당됩니다. 보건소 방문 시 신분증과 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불법 체류 신분으로 그 접종을 꺼려하시거나 관공서를 찾아가서 접종하는 것이 두려우신 체류 외국인 분들이 계시다면 안심하시고 좀 가까운 데로 저희가 다가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 걸음만 나가서 맞으시라 하는 그런 의미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헬로티비 나라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